네, 반갑습니다. 국어영역 강사 김민수입니다. 2025년 김민수 국어 커리큘럼 가이드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작년까지 커리큘럼 가이드를 좀 찍을 때 제가 이제 생각한 목차에 맞춰서 뭐 이런 것들을 전달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 3년 정도 진행을 해보니까 학원 측으로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상담 전화나 문의 전화를 주실 때, 등록 문의를 주실 때 이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조금 있고 그 질문 내용들이 이제 모아보다 보면 결국 겹치는 거여서 일단 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연간 커리큘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아마도 이제 궁금하신 게 내신 기간엔 내신 할 텐데 방학 기간엔 그럼 뭐 하냐, 수능 국어도 하는 거냐, 모의고사 수업도 하는 거냐, 뭐 이런 거 많이 여쭤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쭤봐 주시는 게 뭐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어떻게고, 또 이제 실전 수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전 때는 뭘 하는 거며 테스트는 뭐 보는 거냐, 이런 거 이제 많이 여쭤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마 이제 조금 인원수가 좀 되다 보니까 한 반의 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 인원이 많아서 이제 걱정이다. 우리 아이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하냐부터 해서 많이 질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준비를 해봤고, 또 이제 과목,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난 시험 재원생들 성과는 뭐 어떤가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를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커리큘럼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결국엔 요 질문들이겠죠. 연간 커리큘럼 어떻게 되고 방학 기간 때는 무엇을 하고 뭐 수능 국어도 진행을 하는가. 답변을 좀 드리면 김민수 국어는 내신 국어랑 수능 국어를 모두 가르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내신 국어, 수능 국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기가 조금 상이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수능 국어를 좀 진행을 하고 학기 중에는 이제 내신 국어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대비해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될 거고요. 방학 기간에는 이제 모의고사, 수능 국어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뭐 3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를 좀 대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3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쭉 진행이 되게 되면 고3 정도 올라갔을 때 딱 첫 1학기 내신까지 해서 내신이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그때부터 뭔가 최저를 대비하거나 혹시나 정시로 진행을 해야 될 때 처음 수능 국어를 접하는 게 아니라 수능 국어를 쭉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학 기간에는 특징적인 게 정규 수업은 수능 국어로 진행이 되고, 어찌됐든 이제 일단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필요한 내신들을 좀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선행한다라기보다는 지식적인 좀 공부는 이제 특강으로 좀 빼갖고 방학 때는 이때 뭐 고전시가 특강이라던가 다음 학기에 들어가는 문법 특강이라던가 이런 걸 선행을 좀 진행을 하고 정규 수업은 수능 국어로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업 방식이랑 관리 측면에서 좀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쭤봐 주시는 게 일단 이제 수업 방식 어떻게 되냐, 시간 뭐 어떻게 되는 거고 테스트 진행하냐 여쭤봐 주시는데, 일단 수업은 크게 일주일에 4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3시간은 정규 수업이고 1시간이 실전 수업이라고 부르는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정규 수업은 판서식 수업입니다. 그래서 주차별 이제 진도 계획, 강의 교환이 있겠죠. 그래서 내신 때는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내신 범위를 똑같이 학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반복하고 시험에 출제될 만한 포인트들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필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학교 필기 다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필기를 바탕으로 수업 교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필기 이제 연필 하나로 다 갈기거든요. 그래서 다 써버리기 때문에 또 이제 졸아서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내신 기간에는 그 필기 내용에 대한 복습 시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농담처럼 첫 해 시작할 때 이제 너만 봐라고 정했었는데, 그게 이제 3년이 좀 굳어지다 보니까 너만 봐라는 복습 시트가 같이 나가면서 아이들이 좀 필기한 것들이나 자기가 수업 들었던 것들을 좀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국어를 진행할 때 똑같이 3시간이 판서식 수업인데 그 주차별로 제가 계획을 짜옵니다. 보통 이제 수능 국어를 진행하는 걸 보면 이제 그냥 의미 없이 모의고사를 회차 단위로 푼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기별로 다음 학기 내신을 고려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수능 국어를 좀 진행을 하고요. 한 파트씩 마무리해가면서 고3이 딱 되기 전까지 한 번 정도는 영역별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독서에서도 제재별로 뭔가가 끝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별로 제가 주차별 강의 교환을 짜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실전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학원의 어떤 빗대는 뭐 클리닉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요때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제 검사, 질문,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특징점은 저는 이제 국어는 조교를 쓰지 않습니다. 실전을 제가 전부 다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요.
특징점 중에 하나는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께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인원이 많아서 관리가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 어차피 관리는 아이가 과제 잘해왔나 하나, 그다음에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가 둘, 요거인 것 같은데, 아마 어머님들께서 찾아보시면 그 강사가 실전 시간 때 1대1로 옆에 아이들 앉혀놓고 실전 진행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왜 1대1로 진행을 하냐면, 이제 아이들을 앞으로 불러내서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아 있고, 여기가 이제 수능관이거든요. 강의실이 좀 넓은데, 이제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아이들은 과제가 안 된 게 있으면 하도록 시키고, 과제가 끝난 친구들은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게 시킵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좀 보는 와중에 이제 한 명씩 불러내서 과제한 것들 옆에 앉혀놓고, 과제를 해왔을 때 단순히 검사받기 위한 과제를 하는 거 말고 자기가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제를 좀 더 해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도 좀 해주고요. 또는 이제 과제를 안 해오는 경우는 불러내서 뒤에까지 남겠죠. 그래서 남아서 상담도 좀 하면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니, 뭔가 요즘에 좀 심적으로 좀 힘든 게 있니부터 해서 동기부여도 하고 혼도 좀 내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느라 1대1로 일단 진행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질문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눈치 보느라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해보면 앞으로 불러내서 1대1로 옆에 앉혀놓고 요거는 이해됐니? 라던가, 또는 공부해온 것들 중에나 아니면 수업 들은 것들 중에 그래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할래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면 그땐 또 잘합니다. 그래서 요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서 그날 내가 수업 들었던 것 중에 이해 안 된 걸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과제해왔던 것들 중에서도 보통 카톡으로 선행으로 질문 한번 하고, 그걸 이제 현장에 와서 한 번 더 질문하는 식으로 해서 1대1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돼 있고, 해서 요거 통과하고 나면 이제 테스트 마무리 짓고 오답하고 요거 이제 검사 받고 하원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이겠죠. 한 반의 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요인데요. 뭐 적은 반은 10대 명인 내외도 있고 많은 반은 30명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능집중반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 과연 인원이 적으면 관리가 잘 될까라는 거고, 제가 관리가 뭘까라는 걸 계속 이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두 개입니다. 아이들이 과제 이행을 잘 해왔나 하나, 그다음에 수업 때 뭔가 필요한 것들이나 이해가 안 된 것들을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가 둘. 그래서 일단 실전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일단 커버를 하고, 이게 이제 내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금 더 질문할 시간이나 아이들과 대면해서 모르는 것들을 설명해 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오전 일요일 날 보강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저희 스님문이라고 이름을 그냥 지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말 한 달 정도를 일요일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어머님들께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집에서 안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꼭 좀 우리 아이들 타학원 있거나 종교 행사 있는 거 아니면 요때 주말 오전에 보강을 해야 되니 보내주시면 제가 학원에서 이제 자습 시간도 좀 확보하고 아이들 과제도 좀 선행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와중에 좀 돌아다니면서 질문도 계속 1대1로 받아줄 수 있게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요번 주부터 실제로 이제 지난주 8월 말주부터 시작이 돼서 한 달 정도 진행을 하니까, 실제로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 첫 회차 왔을 때 고1 아이들 먼저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번 주부터는 고2 아이들도 같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와서 제가 이제 일주일 안에 이런 것들을 좀 복습을 하고 과제를 해와라 라고 정해준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제가 계속 상주에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손 들면 가만히 앉아서 손만 들면 제가 옆에 가갖고 1대1로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질문이나 과제 검사, 과제 좀 더 잘해올 수 있게, 질문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혹시나,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이제 못 오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종교 행사라던가 타학원이 있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못 가면 어떡하죠? 라고 하시면 학부모님께서 직접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아이한테 누구누구는 요번 주 주말에 못 오니까 주말에 요 정도 시간 공부하고 타이머랑 공부한 내용들 질문할 거랑 정리해서 보내놓자 라고 말을 하고요. 실제로 요번 주 일요일 날 진행됐을 때 이제 현장에 못 왔던 아이들이 이제 자기 공부한 타이머랑 공부한 내용들, 그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 내용도 이렇게 보내서 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시작을 할 땐 제가 강의를 잘하는 것, 그다음에 좋은 컨텐츠가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런 건 지금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요즘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욕심을 많이 갖고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고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야 성적이 좀 향상이 되는 걸 많이 느껴서,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언제든 할 수 있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하시기 편하게 두 가지를 좀 갖고 와 봤는데 일단 여기는 이제 등원한 지 몇 달 안 된 친구들이 한 2달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와서 집안 친구들인데 제가 처음 왔을 때 딱 서약서 하나 쓰는데 그때 이제 약속받는 게 이제 욕심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나처럼 욕심이 좀 많고 열심히 하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 등급도 정해보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꼭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거 딱 하나가 질문을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현장에 와서 질문하는 것도 오케이인데 비대면으로 이제 카톡을 이용해서 언제든 국어 공부하고 새벽이 됐든 뭐 오전이 됐든 밤이 됐든 너 편한 시간에 공부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라. 그래야 질문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이제 현장에 왔을 때도 카톡으로 질문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누구 최고 이렇게 이제 제가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제가 한 2, 3년 정도 해보면 칭찬을 많이 해주면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모르면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런 거 질문해도 될까? 또는 이제 어떤 타 학원들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 좀 불편해하거나 좀 혼났던 기억들이 있으면 주저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우리 아이들이 극복하고 우리 국어 선생님은 질문을 언제든지 뭔가를 해도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는구나가 되면 일단 이제 질문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면 단순히 답변만 해주는 게 아니라 반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반려를 하냐면 고민이 없는 질문은 반려합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라고 아이들이 질문하면 누구누구야 다시 한번 지문 읽어보고 어디가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의 생각을 좀 말해서 얘기를 해줄래? 라고 반려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몇 개월 정도가 좀 지나고 나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 친구들은 이제 등원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고 겨울방학 때부터 해서 이제 한 반년 좀 넘었잖아. 9개월, 10개월 정도 돼가는 친구들인데 자기가 공부한 거 딱 찍어서 보내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스로 분석도 하고 오답도 다 해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엄청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1문단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문에 안 써있지만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라던가 또는 3번의 답인 이유가 이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논리는 어떤가요? 마지막 문단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시험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알 수 없는 건가요? 처럼 질문 내용이 훨씬 구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이런 친구들을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제 어떤 목표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펭수거든요. 따봉 좀 보내주고 해서 아이들 칭찬 많이 해주면 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과인데 재원생 친구들의 성과를 여쭤봐 주셔서 원래 제가 이제 지난 영상 때까지도 이제 아마 동표호 같은 경우는 그냥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워서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동패고는 자부할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하고요. 한빛고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단 내신 성과고 1학기 내신 성과입니다. 그래서 25년 1학기 내신 성과인데 일단 동패고상 같은 경우는 1학기 최종 합산 전교 2등 매출했고요. 조금 저는 아쉬운 게 이 전까지는 6회 연속 시험에서 전부 다 1등이었어요. 뭐 단독도 있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계속 돌려가면서 1등을 했었고 과반에 1등급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요번에 조금 저는 유의미하게 보는 게 동패고 1학기 최종 합산 전교 1등 단독이고요. 아마 2번의 시험 전부 다 100점이었고 수행 만점이어서 또 이제 기말 100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제 재원생 한 명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동패고 1도 1학기 최종 합산 전교 1등 단독 배출입니다. 그래서 동패고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3, 고2, 고1을 전교 2등, 1등, 1등을 배출했으면 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빛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지금 고3 친구들이 요번에 이제 내신이 종강이 됐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들어올 때 좀 등급대가 낮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봤을 때는 1등급을 3명을 배출했었고 한빛고이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100점 전교 1등을 배출했고요. 최종 합산은 전교 4등이었고 한빛고1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00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그 재원생 상담 들어왔을 때 신규로 들어왔던 친구 한 명이 100점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하나 정도 틀리면 잘 본 편이었을 거고 그다음에 최종 합산으로 전교 9등 정도 배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번에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이제 이번 주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날이 금요일인데 이번 주에 이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고1 같은 경우는 수강생 최고점이 95점입니다. 아마 근데 M사 기준으로 1등급 컷이 82점이니까 제 생각에는 100분위가 100, 그러니까 전국의 1%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일 것 같은데 좀 보수적으로 99에서 1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고2는 사실 아직 제가 이제 등급이나 점수를 취합하고 있어서 아마 이거보다 높은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취합한 점수들 중에서 이렇게 썼고, 고3 같은 경우가 사실 중요하겠죠. 수능 예선에서 고3 9월 모의 평가를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예비고 1 1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 7개월 정도 한 3년 가까이 수강을 했고요. 동패고 내신반도 수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수능 집중반까지 제가 병행하게 시켰습니다. 고2 때 이제 내신 진행하면서 정시도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별도의 수강료 없이 두 수업을 모두 듣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3등급, 4등급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제 고2 넘어가면서부터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목표가 뭐였냐면 고3 올라갔을 때 재수생 다 포함하고 100분위 100으로 안정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진행을 했었고요. 요번에 아마 언어와 매체 1등급 컷이 86, 8 정도가 잡히기 때문에 매체 3점 하나 빠졌거든요. 그럼 100분위 1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점수가 재수생 다 끼고 나서 봤는데도 전국에서 1% 안쪽으로 든 점수대죠. 그래서 3년을 같이 한 친구가 이제 고3 수능을 준비하는 건 올해가 이제 처음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같이 준비한 친구가 이렇게 점수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마 동패고인데 이 두 친구들은 전부 다 아마 학교에서도 1등이 아닐까, 뭐 좀 못해도 2, 3등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성적표가 안 나와서 예상 제 등수를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는 게 등원 테스트는 뭘 보나요? 그리고 이제 등원 테스트에 따라 합격이랑 불합격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잘하는 친구들만 받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일단 이제 내신 기간에는 등원 테스트를 보면 이제 일단 모의고사나 그 내신에 관련된 내용들로 제가 봅니다. 전반적인 국어 실력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뭐가 약점인지, 문학은 어떻고 독서는 어떤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데, 내신 기간 중간에 들어오면 그 학생의 실력에 따라 합불합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내신을 지금 제가 한 7주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 7주 정도를 가안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신 기간에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방학 때부터 붙여갖고 강의 교환을 짜고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방학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신 시작해서 좀 급해지니까 4주, 3주 앞두고 등원 테스트를 보게 되면 제가 그 학생을 케어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영상들이나 교재를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보통 학생들이 다 안 들어옵니다. 그걸 수강을 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신 기간에는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너가 요 앞에 있는 요 영상을 이렇게 다 듣고 케어할 수가 없을 정도 한번 판단을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요번 내신까지는 너가 혼자 하고 그 다음 내신 기간을 이용해서 다시 등원을 하면 그때부터 맞춰서 같이 준비를 해보자라고 학생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어머님께도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신 기간 때 또는 아예 방학 기간 시작할 때쯤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그때부터는 같이 준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학 기간이나 비내신 기간 때는 등원 테스트 점수 자체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하는 학생들만 받는 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 4등급에서 5등급, 3등급에서 5등급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기별로 내신 기간 중간에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제가 이미 진행된 부분을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케어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근데 제가 수강료를 받게 되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책임을 못 질 내용은 애초에 시작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때쯤부터 좀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내주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방학 기간에는 점수 자체가 합불합에 좀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상담 내용이 훨씬 더 합불합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60만 있으면 받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제가 테스트를 보거나 상담을 붙여서 하거든요. 테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아이에게 너는 욕심이 어느 정도 있고 얼만큼 열심히 하고 싶고 목표 등급은 얼마며, 학원은 이제 누구누구야 너가 원해서 오는 거니 아니면 너는 오기 싫은데 학부모님께서 보내서 오는 거니를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아이가 점수가 몇이 됐든 이제 의욕만 있으면, 그리고 의지만 있고 욕심만 있고, 또는 조금 그게 부족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옆에서 조금만 자극해주고 동기부여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욕심만 있으면 점수 상관없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예시도 제가 2개를 갖고 와봤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를 봤을 때 점수도 잘 나왔고요. 원래 잘하는 친구였는데 욕심도 좀 많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3월에 이제 학원을 옮기면서 이제 오게 됐었는데, 원래 이제 타 국어 전문학원을 듣다가 3월에 내신 대비 시작할 때 왔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저랑 같이 진행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아마 제 기억으로 3등급 정도였던 것 같고, 1학기는 이제 내신 대비를 쭉 진행을 했었고 안정적으로 1등급 들어갔고요.
요번에 이제 여름방학 같이 진행을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같이 한 거죠. 한 2달 정도 진행을 했고 요번에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문학, 비문학 합쳐서 2개, 3개 틀리고 화작을 방학 때 안 했거든요. 문학, 비문학이 이제 문항수가 좀 많아서 거기부터 좀 채워 넣느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적으로 고3 수능 집중반 영상도 좀 주고 열심히 하는 친구여서 교재도 추가로 주면서 이런 거 좀 더 해오자. 그다음에 개별 과제 좀 내주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1등급 안정적으로 좀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와서 한 2달 정도 내신을 아직 저랑 같이 본 적은 없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9월 모의고사를 처음 봤는데 이 친구는 또 저 친구랑 반대로 열심히 하려는 의욕은 딱 넘치는데 이제 점수가 조금 안 나오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4등급 정도였었고 내신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여름방학 이제 같이 과제하고 제가 이제 놀랐던 게 과제가 조금 미달된 날이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몸이 아픈데 그래서 제가 걱정되니까 그러면 이거 집 가서 마무리하고 보내줄래? 라고 했더니 아니요 남아서 저 이거 다 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했는데 요번에 이제 한 20점 넘게 올라서 바로 이제 2등급 좀 안정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의 점수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좀 보이는 친구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제가 선호하는 학생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신 기간이 아니면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면 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보통 그런 친구들을 선호합니다. 우리 아이가 욕심은 있고 성실한데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은 국어를 잘 못해요 라던가 또는 욕심은 있고 성실한데 뭔가 이제 방법을 모르는지 점수가 조금 안 나와요 라는 친구들이 학원에 오면 점수가 금방 오릅니다. 그 친구들은 일단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너무 테스트에 대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내신 기간에는 저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애초에 방학 기간부터 좀 보내주셔야 뭔가 좀 쌓는 것도 같이 쌓고 대비도 같이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용해서 좀 보내주시면 좀 수월하게 와서 같이 진행을 하면 좀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항상 첫 해부터 얘기했던 게 우리 아이들은 늘 압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수업 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잘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제가 뭘 안다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대신에 이제 공부하는 태도에 있어서 친구들보다 조금 더 많이 계획하고 성취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내 학생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 요즘에 노력은 기본 좀 압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제가 아마 신경을 쓰게 될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저 혼자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나처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많이 계획하고 성취하고 잘할 수 있게 할까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